네, 이번 시간은 정의 단계입니다. 디파인 단계죠. 예, 식스 시그마 DMAIC에서 그 첫 번째 단계인 디파인,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프로젝트 선정하기, 네, 프로젝트 정의하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선정하기, 여기서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이 프로젝트 정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란, 디파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불확실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프로젝트의 목표와 그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전 조직이, 위로는 CEO로부터 밑으로는 프로젝트 팀원들까지 그 인식의 차이가 없도록 매우 명료하게 정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디파인이란 6시그마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는 회사의 그 프로젝트 조직,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챔피언이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사무국이 참여하게 되겠고요. 또 MBB, 마스터 블랙벨트가 이 부분에 참여해서 도움 역할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프로젝트 추진팀의 핵심인 블랙벨트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블랙벨트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술서, 또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는데요. 이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가 최종적으로 챔피언에게 승인받는 것, 여기까지를 프로젝트 정의라고 합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즉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아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사항, 또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기업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CTQ의 도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TQ 전개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CTQ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의 기대 효과와 프로젝트 팀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디파인 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목표는 전 팀원이 다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단계의 그 또 다른 목적은 디파인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발굴 절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디로 오는 것인가?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프로젝트의 뿌리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부터 옵니다. 비즈니스. 즉 경영의 매트릭으로부터 프로젝트가 도출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의 지표를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야만 올바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올바로 정의하는 것.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는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케이스, 문제, 목표, 범위, 팀, 추진 일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계획과 목표 등을 전 팀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자기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승인의 주체는 바로 챔피언입니다. 디파인 단계의 활동은 크게 두 스텝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선정입니다. 그래서 과제의 추진 배경을 기술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된 과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환경과 기회, 고객의 소리, 그 다음에 CTQ를 우선순위화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을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KJ법, 그 다음에 파레토 차트, 그 다음에 CTQ 전개 등의 방식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배경 기술서가 일단은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CTQ 목록이 작성이 되겠고요. 사업 기회 분석, 그다음에 프로젝트 목록 중에서 그 우선순위로 정해진 프로젝트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선정된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한다는 말은 프로젝트의 선정 배경과 문제 기술, 목표 기술, 프로젝트 범위 설정, 팀 구성, 추진 일정이 그 핵심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맵,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 맵을 통한 그 프로세스의 시작점과 프로세스의 끝점을 명확히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아웃풋은 프로젝트 실행계획서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입니다. 성공 요건을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과제 선정입니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가, 또 경영의 매트릭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에 착안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적용입니다. 올바른 적용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DMAIC라는 로드맵에 얼마나 합당하게 그 맞춰가느냐, 그 맞춰가는 것이 결국은 해법을 찾아가는 가장 첩경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심체, 주체죠.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팀이야말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하겠습니다. 디파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식스시그마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실제적 문제입니다. 실제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그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의 또는 판재의 평탄도가 불량률이 1.8%에 달한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즉 우리 프로세스의 우리 내부적인 또는 고객이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 이 실제적인 문제를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평탄도라는 것은 또 다른 예를 들어도 아까 피자집에서 고객에 배달하는 시간,
분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분포가 정규 분포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은 또 통계적인 문제입니다. 또 시그마 수준으로 현재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통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훨씬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또 공통의 언어로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변환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계적인 해결안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평탄도가 그 분량이다, 1.8%다. 이것은 모니터만 할 수 있지, 관찰만 할 수 있지, 그 자체로 컨트롤되지 않는 것입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평탄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아내고 그 인자를 여하에 최적화했을 때 비로소 평탄도라는 y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도라는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립 지거다. 두 번째는 냉각 조건이다. 우리는 실험 계획을 통해서 냉각 조건과 지거의 영향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적인 해결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탄도가 1.8% 분량이 나는 것은 냉각 조건과 지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요인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계적인 문제로 변환하고 통계적인 해법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러한 통계적인 해법은 현실적인 해결안으로 변환돼야 됩니다. 지그가 현재 문제가 됐다는 것은 문제의 표현일 뿐이죠. 어떻게 해야 지그의 문제가 없어지는가? 냉각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냉각 조건이 잘못되어 있으면 올바른 냉각 조건은 어떤 식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통계적인 문제 이외에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기술적이라는 의미는 냉각 조건을 상승시킨다든가 그 효과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적인 여러 가지 사고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개선 대상을 표출함에 있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 고객에 대한 요구를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객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 첫 번째 단추가 틀어지면 그 후에 일어날 모든 행동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외에 제품 잘못이 29%, 마케팅 잘못이 25%, 코스트에 대한 잘못이 19%, 뭐 등등 이렇게 차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조가 되는 바는 고객에 대한 요구의 조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개선 기회를 포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속에 언제나 그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죠. 그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첫째는 VOC, 고객으로부터 옵니다. 고객이 우리로부터 고통받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엔 여러 가지 경쟁자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기술, 시장 이런 곳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기업은 사업의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업 전략,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두 번째는 마켓 스트래티지, 시장 전략. 자, 이런 것들이 성장 기회를 발견하고 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의 그 충성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거시적으로 본 우리 사업의 기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하이 브레이크다운 돼서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시 기업의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람이 한정돼 있고 또 기업의 재무적 자원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더 시급하고 어떤 일이 덜 시급한가를 찾아내는 것. 결국 이것이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경영의 자원을 배분해서 우리는 개선의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열중해야 되는가? 타겟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요새 핸드폰이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타겟을 맞출 것인가? 노인에게도 맞고 또 그 20대 초반의 그 청년에게도 맞는 핸드폰은 없습니다. 그런 핸드폰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핸드폰은 존재하지 않고요. 결국은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겟 고객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핸드폰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 의도에 맞게 디자인되고 그 의도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설계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그 프로젝트의 초점은 항상 타겟 고객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번 차시에서 말씀을 드린 듯한데요. 2·8의 법칙, 그 옛날 우리 속담하고 비교를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 예를 들었죠. 결국은 20%의 고객이 우리에게 80%의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조건 고객 만족 외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고객 만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객을 만족을 시키겠습니까? 일단 존재해야 그 기업의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겟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당연한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